자, 이제 원인증명정보 한번 보세요. 책에서는 이게 등기 원인증명정보에 대한 설명이 인감증명서 요 말이 좀 지금 돈이 잘 안 뜨는데, 일단 아까 원인증명정보라는 것은 그 각종 계약서를 의미하는 건데, 요게 이제 시험에도 간혹 나옵니다. 그래서 등기 원인 첨부 정보 중에 첨부 정보. 자, 등기 원인 증명 정보. 자, 이것은 결국 각종 계약서, 즉 법률 행위나 법률 사실 증명, 어떤 법률 행위가 있었음을 증명하거나 법률 행위 또는 법률 사실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이것을 증명하는 건데, 대표적인 게 뭐 각종 계약서에 해당돼요. 각종 계약서. 근데 지금은 이 원인 증명 정보의 범위가 좀 완화돼 넓어졌다는 얘기예요. 예전에는 이 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등기 필증을 만들 때 썼어요. 그래서 이 원인 증명 정보 요건이 엄격했는데, 지금은 등기 필증이 없어지고 등기 필 정보로 바뀌다 보니까 이런 이런 계약서가 아니라도 뭐 대장 등본이나 주민등록 등초본이나 또는 가족관계 기록상 증명서라든가 유언증서 이런 걸 다 원인증명정보 대입지문. 그래서 원인증명정보 요건이 완화됐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요 각종 계약서가 일단 대표적으로 원인증명정보에 해당한다 이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원본 자체를 내라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건 이제 중개법 시간 겹치는 건데, 이 거민계약 관련 이 거민계약서 문제. 이 거민계약서 제도가 없어졌을까요? 지금 현재 유효할까요? 유효합니다. 이거는 이제 등기와 관련해서와 또 중개법 시간에 다루는 그 관점에서 포인트가 서로 달라요. 중개법에서 문제를 내는 것은 절차라든가 이런 걸 물어보고, 등기 관련해서 언제 거민계약서가 들어가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첨부정보 중에 거민계약서가 들어가는 것은 반드시 등기원이 계약일 때 들어갑니다. 계약. 자, 등기원이 뭐라고? 계약이에요. 그 다음에 등기 목적이 있어요. 등기 목적이 소유권 이전 등기. 자,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이런 등기 목적이 있어요. 요 등기 목적이 소유권 이전이면 반드시 검인받은 계약서를 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검인받은 계약서를 내라. 그래서 조건이 간단하죠. 언제? 계약을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검인받은 계약서를 내라. 이게 바로 거민제도의 취지. 즉 국가가 개인 간의 거래에 대해서 관여를 해주겠다. 탈세나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알았어요? 이런 취지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탈세 막고 투기 방지하기 위해서. 근데 거민 절차는 간단했었어요. 과거에는 계약서 원본 가지고 가서 도장만 찍어서 갖다 대는 거예요. 거기다 거민 관청 시장 등의 그 거민 도장 찍어서 갖다 내는 거였었는데, 근데 잘 보세요. 여기서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 때 목적이 이때 검인을 받으라고 했으면, 만약 계약이 아니라면 소유권 이전 등기 하더라도 검인 받을 필요가 없지. 그렇죠? 예를 들어서 계약이 아니면서 이전하는 게 어디 있어요? 경매로 한 이전 등기, 상속으로 한 이전 등기, 또는 뭐 수용으로 한 이전, 이런 계약이 아니잖아. 법률 규정에 따른 거니까. 또 계약이더라도 소유권 이전이 아닌 계약이라면 검인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세권 설정 계약에서 검인 계약서 낼 필요가 없지.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 또 소유권 이전이 아닌 소유권 이전 가등기래, 아직 이전 등기를 하지 않죠. 소유권 이전 가등기할 때는 검인 계약서 낼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계약을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데도 검인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계약을 원인으로 해서 이전 등기 하는데도 검인 받을 필요가 없는 게 있어. 즉 첨부 정보 중에 검인 계약서 낼 필요가 없는 게 있어. 이게 뭐냐? 자, 이거 뭐냐면 이걸 잘 봐야 돼요. 첫째, 검인권자가 당사자야. 즉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즉 일방 당사자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일방 당사자 돼버렸으면
자기들이 계약 내용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자기들이 당사자인데 모를 이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계약 쓰고 검인해야지 도장 꽉 찍어줘? 말이 안 되잖아. 스스로 다 파악하고 있지? 이런 국가나 지자체는 뭘 염려가 없다? 탈세, 투기하는 집단이 아니야. 그러니까 검인계약서 낼 필요 없어요. 두 번째, 검인을 받은 거로 보는 게 있어. 대체 검인을 받은 걸 본다. 이거 대체하는 증서. 이걸 뭐라고 한다? 검인을 의지한다. 의지라는 말은 뭐예요? 본다. 검인 받은 걸 본다.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되는 게 뭐냐? 예를 들어서 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 토지거래 허가 받았어. 허가를 받으면 검인 받은 거로 봅니다. 그럼 국토계획 및 이용한 법률이나 이런 거 보면은 또는 중개사법 이런 데 보면 다 이게 나와요, 이제 나중에. 그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거래 신고했어. 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서 신고 필증을 첨부했다. 신고 필증. 신고 필증을 첨부하면 검인은 받은 거로 봅니다. 그다음에 또 어떤 경우 주택거래 신고 지역이라면 이렇게 주택거래 신고 필증을 첨부하면 다 뭘 한다? 검인은 받은 거로 본다. 공인중개사법 그냥 뭐 주택법이나 국토계획 및 이용한 법률에 보면 검인은 받은 거로 본다. 이게 어려우면 더 까다로운 절차를 거친 거예요. 알았어요? 대학을 졸업하면 초등학교 나왔다 안 나왔다? 대학을 졸업한 사람 초등학교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나왔다는 거야. 검인은 초등학교야. 알았어요? 이건 대학 졸업이야. 그럼 까다로운 절차를 거쳤으면 당연히 그 속에 검인은 받은 거로 보기 때문에 따로 검인 받을 필요 없다고 한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면 보세요. 지금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은 대부분 어떤 계약이에요? 소유권 이전하는 계약은 대부분 어떤 계약이에요? 매매. 계약은 14종이 전형계약 14종이 있어. 채권계약이 매매, 증여, 교환, 사용대차, 소비대차, 임대차 등등해서 14종이 전형계약이 있어. 그러면 자 대부분 매매야. 그런데 매매만 있는 건 아니지. 그럼 매매를 했다고 보세요. 매매. 그럼 이건 여러분 공인중개사법 시간에 배웠지?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면 어떻게 하라 했지? 안 배웠어요? 또 안 배웠어? 60일 이내에 뭐 한다? 거래 신고를 해야 돼. 거래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돼. 그럼 거래 신고하면 여기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이 나와. 필증 나오지? 그럼 검인 계약 받은 거 본다 했지? 그러면 여러분 실질적으로 부동산 열어보세요. 중개사무실에 증여 계약하라고 왔는데 증여 좀 해줄래? 이런 사람 올까 안 올까? 없어요. 전부 다 부동산 이전을 하면 매매를 하라고 오는 거지. 매매 조건 맞춰주고 아니면 전월세, 임대차 이런 거 아닙니까? 증여 계약하라 부동산 사무실 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증여 계약은 알아서 자기들끼리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할 때 증여도 있고 교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부분이 한 99%가 뭐라는 거예요? 이거 매매라는 거예요. 95% 이상이 소유권 이전 계약은 매매일 수밖에 없어. 매매를 하게 되면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거야? 거래 신고로 가야 돼. 그러니까 굳이 검인 받을 필요가 없어지지? 이 속에 포함된 거니까 받은 걸 보니까. 그렇다고 검인제도가 없어진 게 아니지? 이거보다 더 강화된 제도예요. 강화된 제도. 검인이 형식적인 절차보다 더 강화된 제도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검인이 없어진 게 아니야. 만약 증여로 인한 이전 등기 하려고 그래. 그럼 증여는 거래신고 대상이 된다 안 된다? 거래신고 해야 안 해? 증여. 안 하잖아요. 매매만 온다니까. 이거 공인중개사법에 가면 계약일로부터 60일 내에 거래신고해야 되겠어요. 증여 같은 경우는 거래신고 대상 자체도 아니야. 근데 뭐 해야 돼? 소유권 이전해야지. 그럼 증여 계약서 가지고 뭘 받아야 돼? 검인 받아야 돼 여전히. 알았어요? 그래서 검인제도가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의 대상이 무허가 건물 땐 검인 받을까 안 받을까? 계약의 대상이 무허가 건물 허가받지 않은 무허가 건물을 매매했어. 검인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무허가 건물 매매했습니다. 검인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제가 원칙을 알려주죠. 원칙을 잘 살펴보시면 돼. 자, 검인 언제 받는다 했지? 계약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하면 검인 받으라 했지? 그럼 대상이 허가받은 건물을 매매한 건지 무허가 건물을 매매한 건지 검인에 영향을 미치겠어 안 미치겠어? 여기만 보라니까. 계약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할 때 검인 받는다 했지? 대상이 무허가야. 이거는 검인에 영향 미쳤어 안 미쳤어? 안 미친다니까. 다 출제 기출 지문들 얘기해 주는 거예요. 무허가 건물 매매했을 때 검인 대상 된다 안 된다? 되는 검인 받아야 되는 거야. 허가받은 건물인지 아닌지는 검인에 영향 안 미친다니까. 언제 검인 받는다 했지? 등기 원인이 계약이면 되고 등기 목적이 뭐라고? 소유권 이전 등기라면 검인을 받으라니까.
근데 요거는 뭐라 그랬어요? 계약을 원후 이전 등기 하지만 예외적인 거잖아. 일방 당사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거나 또는 거민은 받은 거로 보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든가. 이건 훨씬 더 까다로워. 이거는 거민보다. 그다음 부동산 거래 신고했든가 주택거래 신고를 한 경우라면 거민은 받은 거로 본다라고 한 거예요. 예? 무허가 건물. 그럼 무건물 왜 등기가 안 돼? 무건 매매할 수 있지. 무허가 건물 등기부가 만들었으면 등기되지. 등기하는 절차, 이 무허가 건물 허가받지 않은 건물도 매매해가지고 나중에 등기부 만들 수 있어요. 만들어야지 다. 만들어야 돼 다. 거민 대상은 되는 거예요. 일단 건물이 허가받지 않아도 건물은 존재하지. 그럼 나중에 합법화 시키려면 다 대장도 만들고 또 구제할 때도 있어요. 주기적으로 무건물 양성화 시킬 때도 있고 많이 있어. 예, 여러분 이제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또 현실은 엄청나게 다양한 게 많습니다. 하다 보면 뭐 이런 경우도 있네 저런 경우도 있네. 현실을 규제하려면 여러분들이 딱 일해보면 알아요. 야, 우리가 원리를 배웠어도 이렇게 또 다양하게 복잡한 게 있구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매매로 인한 이전 등기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협조를 안 해서 법원에 가서 판결 받았어. 아까 그 무슨 판결이라 했죠? 판결? 예? 이행 판결 받았어. 그럼 판결 받았으면 거민 받을까 안 받을까? 판결 받았으면 거민 받아야 될까 안 받을까? 예.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취지를 잘 보세요. 거민을 받는 취지는 자, 시장 등 행정관청으로부터 거민 받는 취지는 뭐야? 세금을 탈세하는 걸 막고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거라 했지? 수익 인전하면서 세금 안 내고 몰래 이렇게 넘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 미등기 전매 이런 걸 막으려고 거민을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판결은 왜 받았을까? 탈세를 막기 위해서 판결 받은 거예요? 왜 판결 받았어? 얘기 왜 판결을 받았어? 무슨 판결? 또 다시 무슨 판결? 이행 판결. 왜 받았어요? 왜 받았어? 아니 왜 어려워? 상대가 협조 안 해주니까 판결 소송한 거잖아요. 매도인이 돈 줬더니 서류 안 줘. 그럼 소송하는 거 아니에요. 또 강부자 같은 경우 사놓고 아내가 세금은 나한테 자꾸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빨리 해가라고 요구한다 했지. 일방당사 협력을 안 하니까 공동신청을 하면 누가 서로 손바닥이 소리가 나면 부딪혀야 소리가 나지. 혼자 한 손 가지고 계속 쳐봐야 소리가 나야 안 나? 안 나는 거야. 그러니까 공동신청을 하면 상대방이 협력을 얻어야 되는데 협력을 안 하면 어떻게 돼? 판결을 받아서 강제로 단독 신청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판결을 받은 것은 탈세를 막기 위해서 판결 받았어? 아니, 취지가 완전히 다르고 이거는 행정관청이 시장들한테 가서 고민 받는 거야. 이 판결 어디 가야 돼? 이거는 어디 가서? 법원이요. 법원. 이 사람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야. 법원에서 판결 받아온 걸 시장이 알을까 모를까? 세종특별시장이 내가 법원 판결 받은 거 알고 있을까 모르고 있을까? 그렇게 한가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주시하지도 않아. 이 사람 맨날 뒷주사해가지고 판결 받았나 조사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판결 받은 건 아무도 몰라. 시장 등이. 이건 왜? 일방당사자가 협력을 안 하니까 단독 신청해서 판결 받은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 등기 속성이 바뀐 게 아니지. 그럼 판결 받았으면 여기다 다시 뭘 받아야 된다? 거민을 받아야 돼. 어디다? 판결서 자체에 거민을 받는 거예요. 시험에 단글로 나오는 거죠. 자, 취지나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소유권 이전 이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면 거민 대상이 아니다 하면 틀리고 뭐 한다? 판결서 자체에 거민을 받는다. 알았어요? 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프린트물 보세요. 거민지도에서 써놨죠. 경매나 수용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합니다. 거민 대상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했지. 왜? 매매가 아니라 계약이 아니라니까. 계약이 아니라 하겠어. 매매가 아니라 계약이 아니야. 그 다음에 매매 예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 가등기합니다. 거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는다 했지. 왜 안 받는다 했어? 소유권 이전 등기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항만 한번 점검해 준 거예요. 이런 거 아까 이거 주의했어요. 대체증서 있을 때. 그리고 시험에 나오는 것도 이런 거야. 무허가 건물 매매 이런 지문들이야. 이런 거.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면 거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 받은 걸 보기 때문에. 판결 받았으면 거민 받아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 취지가 완전히 다른 거니까. 이런 것들이 다 지문으로 나오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그 기본 원리를 이해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의무자의 등기필정보 책임, 요거는 조금 여기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게 조금 첨부정보가 이렇게 묶어서 해가지고 간단하게 처리해서 그래요. 250페이지에 보면 의무자의 권리한 등기필정보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요 내용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청정보에는 뒷면에 등기필정보를 내는 난이 있고, 아까 등기필정보는 언제 낸다 했지? 의무자의 진정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는 것이다. 그러면 의무자는 어디서 나온다 했죠? 의무자는 어디서 나와? 참고로 등기필증 하면 첨부정보로 들어가. 등기필정보면 신청정보에 입력해야 돼. 이 신청정보에 여기다 입력할 사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둘 다 병존하고 있어요. 옛날에 부동산을 취득했던 사람 필증이 있는 것이고 2000년대 넘어서 취득했던 사람 등기필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알았어요? 예를 들어서 90년도에 내가 집을 샀다. 그럼 뭐가 있어? 나는 등기필증 집문서가 있지. 근데 작년에 샀다 그러면 뭐가 있어? 등기필 정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등기필 정보를 신청정보에 입력해야 되고, 필증을 받았던 사람은 필증을 첨부정보로 내줘야 되는 거예요. 왜? 왜 낸다 그래서 왜? 이유. 의무자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거 내줘야 등기관이 믿어. 이게 없으면 어떻게 믿어, 등기관이. 서류만 가지고 심사하는데 이전 등기 해달라고 했어. 근데 중요한 서류가 들어야 되는데 중요한 서류 중에 하나가 이거란 말이에요. 이걸 내주는 건 왜 내줬다? 대금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추정해야 되지. 아마 훔쳐왔을 거야 라고 추정하나, 등기관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필증이나 필정보가 제공됐다면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이 등기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반대급부가 다 지급됐구나, 이렇게 추정하는 거예요. 진정성이 추정된다. 그러면 등기필증이나 등기필정보 문제는 거기 보세요. 의무자의 진정성을 위한 것인데, 적격 무엇에 관한 것이냐? 거기 권리에 관한 것이다. 권리에 관한 것이어야 돼. 거기다 쳐놓고. 그 다음 등기 권리자의 지위에서 적법받은 것. 즉 어떤 지위에서 받았다? 등기 권리자의 지위에서 받았어야 돼. 이 말을 잘 알아야 돼. 무슨 얘기냐? 잘 보세요.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권리자 의무자는 절대적 개념이라고 했어요? 상대적 개념이라고 했어요? 네? 권리자 의무자. 네. 한 번 의무자는 영원한 의무자가 아니고 수시로 바뀐다 했지? 등기 종류마다 또는 상황에 따라 바뀌어. 예를 들어서 지금 A가 이 부동산을 B한테 팔았어. 그럼 현재 요 B는 등기 권리자 매수인이지. 요 A는 등기 의무자야. 이건 현재 취득할 때, 즉 등기 끝남 등기소에 등기할 때는 의무자의 등기필정을 내야 돼. 그럼 끝나면 얘는 다시 뭘 받아? 등기필정을 받아. 알았죠? 그러면 이 사람은 등기 권리자로 받는단 말이야, 지금 현재. 근데 요게 B가 또 C한테 팔았어. 팔게 되면 등기 끝나고 팔게 되면 요 B는 뭐가 돼? 매도이니까 의무자. C는 뭐가 돼야 돼? 권리자가 돼. 그럼 지금 요 등기를 하려면 의무자의 등기필정보 누구? B가 받았던 등기필정보를 내줘야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등기필정보 뭐냐? 권리에 관한 등기필정보야 되고, 또 등기 권리자의 지위에서, 과거의 권리자의 지위에서 받았던 등기필정보야 된다. 권리가 아니면 등기필정보 안 만들어졌었어요, 과거는. 지금도 마찬가지. 새로운 권리자가 만들어져야 등기필정보가 나와. 권리자가 새롭게 안 나오면 뭐가 된다? 등기 완료 통지만 하고 막 등기 끝났다, 영수증만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요건을 갖춰야 되고, 그러면 이게 아까 제일 중요한 건 언제 내는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언제 낸다는 거야? 언제? 제출은 공동신청서. 왜 공동신청 내라겠죠? 왜 내는 거예요? 공동신청 내는 이유는 의무자의 진정성 때문에. 자, 등기필증 내 등기필정보 이거 제공하는 경우를 물어보면 언제 내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간단해요. 의무자가 어디서 나와? 의무자. 예? 의무자가 있으면 누가 있다고 했어? 권리자가 있는 거. 권리자가 있으면 이건 어디서 권리자가 나온다는 것은 이거? 공동신청서. 단독신청에서 누가 없다고 했지? 의무자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동신청에서 의무자 있으니까 공동신청이라면 반드시 등기필정보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얘기해서 공동신청이 아닌 단독신청이라면, 원래 단독신청이라면 누가 없다? 의무자가 없으니까 낼 필요 있다 없다?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의무자 권리자 생각은 복잡하게 암기할 게 없습니다. 법률 행위율이나 물권 변동은 다 공동으로 가야 돼. 알았어요? 계약을 한다면 상대방이 있어 없어?
저당권 설정 계약, 지상권 설정 계약, 소유 매매 계약 전부 다 상대방이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니까 법률행위 있으면 당연히 상대방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의무자 있으니까 등기필정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생각하면 다 나. 건물 신축했어. 건물 새로 지었어요. 상대방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의무자 없으니까 보존 등기할 때 등기필정보가 들어가 안 들어가? 당연히 안 들어가는 거지. 없으니까. 주소를 옮겼어요. 주소. 내가 주소 옮겼어.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라고 하려고 그래. 등기 내 이름 주소를 바꾸려고 그래. 등기부상. 등기필정보 내까 안 내까? 의무자가 없잖아. 권리변동이 안 생겼잖아. 내가 주소 옮기는데 무슨 의무자 나와. 혼자 가는 거지. 권리변동이 안 생기지? 이 생각하면 다 되는 거야. 이걸 암결라고 하지 말고 법률 행위를 위해서 공동신청이 뭔가를 알면은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다만 단독 신청은 낼 필요 없다 했지? 그럼 하나는 또 기억해 줘야 돼. 어떤 거? 판결 중에서. 어떤 판결? 이행 판결. 판결 중에 어떤 경우가 낸다 했지? 네, 승소한 누구? 네? 등기 의무자. 의자 이 동그라미가 뭐라고 했어? 이게 등기 의무자.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 신청할 때 요게 이게 뭐라고? 등기 필정보를 낸다. 권리자는 내지 않고 여기 있지? 언제 이게 매수인 누구일 때? 강부자. 생각해보세요. 등기 인수청구를 생각해서 판결받은 경우예요. 이거 꼭 원칙. 자, 이거만 알면 돼요. 공동신청에서 내고 단독신청에 내지 않지만 예외. 판결 중 승소한 의무자 예외. 이거만 알면 돼요.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지요? 자, 그러면 만약 이 취지가 등기 진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거라면 진정성이 보장되면 낼 필요가 있어 없어? 진정성이 보장됐어. 그럼 낼 필요가 있다 없다? 없지. 그러면 진정성이 보장되는 게 언제예요? 언제? 언제 보장될까? 자, 관공서는 믿을 수 있어 없어? 이것도 신중히 생각해야 돼. 어떤 분들은 요새 관공서 뭐 대통령도 믿을 수 없는데 무슨 약간 끼웃끼웃하면 안 돼요. 일반적 우리가 이제 상식선에서 관공서는 진정성이 보장된 기관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돼. 관공서가 당사자야, 의무자야. 예를 들어서 세종시청에 소유한 토지나를 내가 살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 그럼 상대방이 의무자지. 그럼 관공서란 말이에요. 그러면 진정성이 보장된다 안 된다? 보장돼. 그러니까 등기필정보 낼 필요 있다 없다? 없어. 이런 얘기야. 공동신청일지라도 또 촉탁 등기를 하더라도 일방당사 관공서라면 진정성이 보장돼. 그럼 낼 필요가 없는 거야. 이건 암기하는 문제 아니라 원리를 알면 왜 낸다고 했어? 진정성 때문에. 진정성이 보장되면 낼 필요가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고 나면 쉬운데 암기하려면 이때는 왜 내고 이때는 너무나 머리 아파요. 이거 어떻게 암기해요? 이러고 앉아있어.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 그래서 이건 원리를 좀 이해하고 나면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제 다음 또 많이 언급되는 게 등기필증이나 등기필정보가 있으면 내주면 되는데 등기필증 받았던 사람이 한 20년 지나니까 어디 있는지 찾지를 못하는 거야. 분실되거나 멸실되거나 없어질 수가 있다 없다? 있어. 그럼 재발급 해줄까 안 해줄까? 재발급. 안 해줍니다. 이건 절대로. 재발급이라는 게 없어. 이거 그럼 권리증 또 만들어주면 옛날 거 또 찾았어. 그럼 두 개나 생겼네. 그럼 이쪽에다 팔아먹고 하나 이쪽에 팔아먹고 이렇게 하나? 말이 안 되지. 이건 등기 완료증명서 내지 등기필 정보는 딱 한 번만 딱 해주고 더 이상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실 등으로 없어졌을 땐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그럴 때 있어 없어요? 있지. 그래서 분실이나 멸실 등이 생기면 조치가 어떻게 할 건가 꼭 해놔야 돼요. 그래서 이거 중요한 겁니다. 멸실 등, 분실 등 이게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세 가지 방법. 이게 의무자 진정성을 증명하는 거니까 첫째 어떻게 하면 돼? 의무자가 진위를 증명하면 돼. 그럼 어떻게 할까? 여러분이 매도인이야? 근데 등기 권리 잔금 받았고 매수인이 권리증 주세요 했더니 없는데 그러면 너 주인 맞아? 그러니까 맞는데 그러는 거야. 그럼 어디를 봐야? 등기부 봐라. 근데 등기하려면 너 필증 있어야 되는데 왜 안 주면 나도 돈 안 줄 거야? 이러니까 그래도 소유자는 맞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의무자가 직접 등기소에 나가야 돼. 자기가 소유자임을 증명해야 되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럼 첫째 어떻게 하면 된다? 등기 의무자. 의무자가 제한능력자라면 그 법정 대리 나가면 되지. 의무자가 직접 어딜 나가라고? 직접 등기소에 출석해야 돼. 등기소에. 그냥 가면 될까 안 될까? 뭘 가지고 가야 돼? 그렇지. 신분증 등
이게 뭐야? 주민등록증 등이라고 하는 거야. 여권, 운전면허증, 외국인 등록증, 국내 거소 신고증 같은 걸 전체 묶어서 뭐라고 한다? 주민등록증 등. 이걸 가지고 가야 입증하지. 등기관이 딱 보더니 그래 맞네 이렇게 하는 거야. 얼굴 보고 홍길동이야. 맞네 해줄게. 일어나. 뭘 증명해야 돼? 본인이 홍길동임을 증명해야 되지. 그러려면 뭘 가져가야 돼? 신분증을 가져가야 돼. 왜? 신분증에 뭐가 나와 있으니까? 사진이 있잖아. 그 얼굴이 나와 있잖아. 이름은 나와 있고. 등기와 대조해보죠. 이게 안 맞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 해마다 대공사 수선원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전혀 다른 사람이야.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대수선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들어가면 반드시 부동산을 팔겠다면 신분증, 등기필증이 없었다면 신분증부터 빨리 바꿔놓고 와서 낼 때 보여줘야 됩니다. 등기관이 의심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의심합니다. 당신이 아닌데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직접 출석해서 등기관이 본인 여부 확인해. 그걸 뭘 작성하느냐? 확인조서. 신분증 등을 가지고 본인 여부 작성하고 뭘 작성한다고? 확인조서 작성합니다. 확인조서를 작성했다면 누가 출석했다는 거야? 의무자가 직접 등기 나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조서라는 말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조서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이걸 많이 들어본 사람은 피곤한 사람입니다. 조서를 작성한 적이 많다. 아주 화려한 경력을 가진 사람일 수가 있어요. 지금도 조서가 뭔지 의심스럽거나 궁금하면 저한테 얘기해 주면 즉시 만들어줍니다. 오늘 끝나고 나가면서 요 밑에 유리창 몇 창 깨치면 여러분 오늘 조서 쓰게 돼 있어요. 이거 막 박살내고 가보세요. 그럼 누가 온다? 경찰에서 좀 오라 오지? 출동합니다. 같이 가지? 그러면 이제 진술조서를 써야 돼. 왜 이렇게 했느냐 다 써야 돼. 그리고 나중에 거기에 대해 이제 손괴죄로 뭐 하더라도 저는 공인중개사를 공부한 지가 지금 3개월째 접어드는데 스트레스가 벌써부터 머리 끝까지 차가지고 열받아서 한번 해소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재물손괴에 대해서는 물어주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 그때 뭘 작성한다고? 진술조서를 써야 돼. 조서. 이 조서란 것은 이렇게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를 조서라고 그래요. 그럼 확인조서를 작성했다는 건 누가 봐서? 등기관의 눈으로 의무자를 직접 확인했다. 믿을 수 있을까? 아니면 진정성 의심스럽까? 눈은 봤는데 못 믿으면 세상에 믿을 게 있을까? 자기 눈으로 의무자를 딱 봤어. 그래도 못 믿겠는데 등기필증 가져야 믿어? 이런 사람 있어 없어? 없어. 이게 제일 확실한 방법이잖아. 이렇게 못 오니까 필증을 대신한 거예요. 근데 등기소에 나가려고 했더니 오늘 수업이라서 저 못 나가요 이러네. 그럴 때 어떻게 한다? 대리인인 법무사. 요 대리인 이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자격자 대리인. 즉 법무사나 변호사 같이 등기 신청 대리권이 법률상 주어진 사람이 있어요. 법률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 일반인들도 타인을 대리해서 등기 신청해 줄 수 있을까 없을까? 예?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업으로 하지 않으면 돼요. 아니 지금 제가 바빠서 못 가니까 제 동생 보고 네가 내가 대신 음장 쓸 때 갖다 내라 하면 낼까 안 낼까? 상관이 없어요. 대신 전자신청 대리권만 제한돼. 인터넷으로 하는 그것은 아무나 못해. 자격자 대리만 해요. 일반 출석 방문할 때는 자격에 제한이 없어. 다만 일반인도 하되 업으로 하면 안 된다. 업이 뭐야? 업이 계속 반복 영리 목적으로, 즉 직업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인, 법무사, 변호사 같은 사람은 이 사람은 누가 아니야? 법무사나 변호사들이 누가 아니라고? 등기관은 아니지. 근데 제가 오늘 바쁘니까 등기 수수료 줄 테니까 해주세요 라고 맡겨놨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그럼 뭘 달라고 할까? 등기필증이나 등기필정보 달라고 하지? 근데 없어요. 그럼 뭐라고 한다? 신분증 달라고 하지? 그럼 뭐래? 본인 확인해야 되지? 이 사람들이 또 작성하는 게 있어요. 확인 서면이라고 있었는데 확인 정보라고 해요. 지금은 확인 서면. 이렇게 서면이라고 했던 건데 이게 이제 확인 정보라고 그래요. 확인 정보. 이 확인 서면, 확인 정보는 누가 작성한 거다? 위임받은 법무사 등이 신분증을 가지고 이 등기관은 아니지만 본인 여부 확인해보고 이걸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집에 있는데 안 가졌으니까 이거 해주세요 하면 돈 들어가요. 그냥 공짜로는 안 해줘요. 돈 받고 해주는 거 이거. 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법무사한테 맡기려고 봤더니 등기 신청 수수료나 이런 게 여러 가지 등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 법무사 수수료 보수도 있고 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냥 직접 하랍니다까지 간단한 등기인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당사자가 직접 하려면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즉 의무자 골자한테 위임해주고 네가 가서 내라 이렇게 해도 되지?
이럴 때는 할 수 있는 방법이 공증을 받아야 돼. 공증 사무실에 가서 어디다 의무자 이름 쓴 부분, 의무자 작성 부분을 공증을 받아야 돼. 그럼 공증 받으려면 어디 간다는 거예요? 어디 가야 돼? 공증 사무실에 가야 돼. 그럼 거기 누가 있어? 공증인이 있어. 자, 변호사 사무실에 가면 누가 있어? 변호사가 있어. 법무사 사무실에 가면 누가 있어요? 법무사가 있어. 공증 사무실에 가면 누가 있어요? 공증인이 있어. 공증인은 누구일까? 공증인. 이렇게 설명하다 보니 신도 못 나. 자, 공증인 최소한 변호사 자격이 있어야 돼요. 변호사 자격이 있다가 다 공증이 되는 거 아니야. 공증인 자격이 엄격합니다. 그래서 연수원 나와서 변호사 자격 취득했다, 공증하겠다 안 돼. 그거는 일정한 요건과 자격이 엄격합니다. 그래서 공증인이 되려면 최소한 변호사 자격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 뭐 검찰청장이나 뭐 지방 뭐 이렇게 법원장 정도 나온 사람들이 많이 공증인 합니다. 또는 큰 법무 로펌 같은 데서 하고, 이런 공증을 했을 때 공증인 사무실 가서 하면 되는데, 이때 공증을 하고 공증서 부분, 즉 공증 정보를 작성하면 돼. 공증. 요 셋 중에 택이라면 돼요. 알았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등기는 누가 많이 합니까? 등기 업무 누가 주로 많이 해? 법무사들이 많이 하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떻게 많이 가? 이게 제일 많이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건 미리 만들어 놓는 게 아니에요. 등기할 때 하는 거예요. 미리 만들어 놓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등기필증이나 등기필정보 없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 신분 확인 안 되면 저런 거 못 해요. 저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뭐 또 필요하다, 또 인감증명이 또 중요한 마지막 중요한 관문이나 또 인감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세요. 멸실됐을 때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직접 출석. 누가? 의무자가 뭘 작성한다? 확인조서. 이 확인조서는 그 임의대리 법정대리,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임의대리 방식으로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직접 누가 나가라 했지? 의무자가 직접 나가라 했어. 여러분이 매도인인데 오늘 수업 오느라고 바빠. 그러니까 내 친구를 등기소에 내보내면 될까 안 될까? 친구를 보면 본인 알 수 있으니까 해줄까 안 해줄까? 안 해줍니다. 즉 의무자가 직접 나가야 되지. 본인이 나가야 돼. 등기관이 볼라니까. 얼굴 좀 보자 했더니 내 얼굴은 왜 봐? 비싼 얼굴인데 친구를 내보냈어. 그럼 친구 보고 본인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뭐가 안 된다는 거야? 임의대리 방식 안 된다는 거야. 다른 사람 내보내면 안 돼. 근데 의무자가 제한 능력자, 즉 미성년자라든가 3살짜리야. 그럼 누가 나가야 돼? 법정대리 나가면 돼. 그래서 법정대리 방식으로 된다는 거야. 이거 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는 되지만 뭔 안 된다? 임의대리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직접 출석하는 저 선택을 하면 임의대리 방식으로 안 되고, 법정대리 제한 능력자라면 법정대리 할 수 있다는 얘기. 이 얘기를 해준 겁니다. 이해되죠? 예. 네. 그렇게 하면 요 내용이 어디냐면 여러분 251페이지 책에 보니까 조금은 나와 있어요. 여기에 저기 3번에 맨 밑에 등기필 정보 없는 경우, 자 거기 보면 등기필 정보가 분실, 훼손 등으로 없을 때는 의무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 이런 사람이 등기소에 출석해서 등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아라. 그걸 뭘 작성한다? 확인 조서. 그 다음에 2번에 대리인, 이 변호사나 법무사를 말합니다. 확인한 경우는 확인 정보 내지 확인 서면을 작성해야 돼 있고, 세 번째는 의무자 작성을 공증받는 방법도 있더라. 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 제출 요하지 않는 경우는 보나마 다 알지. 뭐야? 단독 신청이거나 즉 의무자 없거나, 그렇죠? 진정성이 보장되는가, 이런 것들이에요. 굳이 뭐 이런 거 암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원리를 알면 암기할 필요가 없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책에도 뭐 인감증명 하나 더 나왔네요. 하나 더. 자, 여기 프린트물엔 제가 많이 안 해주려고 처음에라 여러분들 얘기해줘도 머릿속에 안 들어갈 것 같아서 그냥 원리만 좀 알고 넘어가라고 하려고 했는데, 하나만, 인감증명 하나만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253페이지 보세요. 인감증명이라고 했지. 그럼 인감증명 제도는 지금 현재 없어졌을까? 현재 유용할 걸까? 현재 쓰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앞으로는 자꾸 서명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부동산 등기와 관련해서 여전히 인감증명을 요구합니다. 현실적으로도. 물론 서명을 자꾸, 서명 증명도 할 수 있어요. 그 개인 서명에 관한 법률도 있어서 서명에 대한 증명서 발급받아올 수도 있어. 근데 그걸 쓰진 않아요. 지금은. 인감도장 찍고 인감을 증명을 발급받아오라고 해요. 근데 인감증명, 특히 매매의 경우 굉장히 까다로워요. 매도용 인감증명을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럼 인감증명 언제 필요하냐? 인감증명 참고로 원칙만 얘기해 줄게요. 인감증명은 이것도
의무자의 진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인데 직접 찾아갈 때만 필요해. 방문 신청. 등기 신청 방법이 두 가지 나눠졌다 했죠. 방문 신청과 전자 신청. 이렇게 병렬적으로 방문 직접 찾아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할 수 있다? 전자 신청할 수 있어. 전자 신청할 때 공인 인증서 가지고 로그인해야 되기 때문에 공인 인증서가 인감을 대체버려요. 여기서는. 알았어요? 근데 직접 찾아갈 때는 방문 신청할 때 인감 증명을 내야 돼. 이거 인감. 알았어요? 방문 신청할 때 의무자 거 원칙적으로 내는 거예요. 그래서 방문 신청할 때 인감 증명을 내도록 하고 있다. 그러면 등기 규칙에 규정된 인감 증명을 내는 경우 총 8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원칙만 제일 알아요. 원칙. 인감 증명을 내는 원칙 하나라도 정확히 알면 돼. 누가 물어봐. 지나가다가. 중개사님, 제 이 등기한데 인감을 가지고 가야 되나요? 물어봐. 그러면 갑자기 이게 인감이 필요한 거야? 아니야. 이렇게 또 고민하면 안 돼요. 뭘 알아야 된다? 원칙을 알아야 되지. 그럼 인감은 아까 이건 어디에 속한다고 했지? 의무자의 진정성을 증명한 수단이라고 했지? 그럼 의무자여야 되죠? 의무자는 어디서 나온다고 했어? 공동신청. 그러면 일단 첫째 의무자여야 돼. 권리자는 원래 필요 없는 거예요. 의무자라는 것은 등기 의무자한테 요구된다. 의무자한테. 누가 아닌 권리자가 아닌 의무자에게. 그럼 의무자 누군지를 모르면 알아야 되는 거야. 의무자부터 모르고 있다. 그럼 이게 의무자일까? 고민하고 있어. 그럼 벌써 중개사를 어떻게 따는지 의심스럽다는 그런 의심의 눈초로 바라보겠죠. 저 사람 그냥 와서 돈 주고 샀나 보다. 자, 의무자야 되는데 의무자에서 무조건 내는 게 아닙니다. 의무자가 동시에 소유권 등기 명의. 말이 어렵지? 이건 뭐냐? 소유자야 된다는 거야. 소유자가 의무자일 때. 이 말은 자, 원칙은 소유권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일 때 내는 것이다. 소유권 등기 명의인이 의무자일 때. 그러면 의무자에서 다 내는 게 아니고 아까 등기필정본 의무자라면 다 내야 돼요. 그런데 인감증명은 의무자라 다 내는 게 아니고 의무자가 이만큼 있어. 의무자. 이 범위가. 근데 그 중에서 소유권자가 동시에 소유권자일 때만 내는 거예요. 여기. 의무자 중에서 뭐 할 때? 소유권자일 때만 내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자, 이 건물을 B한테 전세권 설정하려고 그래. 전세권 설정. 전세권 설정하려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야지. 설정을 하면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권리자일까? 에? 전세권자. 이 사람 뭐라고 했어? 전세권 설정자. 자, 여기서 의무자는 누구? 전세권 설정자지? 의무자는 지금 누구다? A고 설정자. 그럼 이때 소유자는 누구야? 소유자는 누구예요? A지. 그러니까 의무자가 동시에 뭐야? 소유권 등기 명의 됐으니까 이 사람 뭐가 필요하다? 인감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의무자가 소유권 등기 명의 됐으므로.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럼 거꾸로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돼서 전세권을 말소하려고 그래. 설정됐던 전세권을 기간 만료돼서 이제 말소 등기하려고 그래. 전세권 말소합니다. 그럼 전세권이 없어져. 등기부장 지워져. 그럼 의무자 누구야? 전세권자. 권리자 누구야? 전세권 설정자는 이런 부담이 없어지니까 유리해졌어요. 제한물권이 없어졌지? 그러면 전세권 말소 등기도 공동신청을 한단 말이에요. 권리자 의무자 있어 없어? 의무자는 전세권자요. 권리자는 전세권 설정자야. 자, 의무자가 누구라고? 전세권자요. 자, 이때 소유권자 누구야? 여전히 A지. 그럼 이때 일치해 일치 안 해? 일치 않지. 의무자이지만 소유권자 아니니까 전세권 말소 등기할 때 인감증명 낸다 안 낸다? 안 낸다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공식이야 그냥. 인감증명 언제 낸다고? 소유권 등기 명의자인이 의무자일 때 내는 거예요. 원칙 일단 이거 하나라도 정확히 알아두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내용은 253페이지 보시면 거기 인감증명 의의해서 방문 신청할 때 방문에 의해서 등기 신청한 경우에 인감증명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정한 경우에 그 규정은 총 8가지겠지만 이 책에서는 다 언급은 안 하고 있어요. 2번에 인감증명을 제출하는 경우에 그 1번이 원칙이에요. 1번 소유권 등기 명의인이 의무자일 때. 소유권 등기 명의인이 의무자일 때. 이 얘기는 의무자가 소유권 등기 명의자 아니라면 안 낸다. 이런 얘기. 원칙 이거 1번 요것만 정확히 알아도 돼요. 다른 거 얘기하면 좀 머리가 또 헷갈리기 시작하니까 넘어가고. 요까지만 일단. 인감증명 언제 낸다고? 소유권 등기 명의인이 의무자일 때.
이게 원칙이야. 이거 꼭 기억해 줘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거기 이제 4번에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보세요. 매도용. 인감증명도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인감증명이 있고 일반 인감증명이 있고 매도용이 있어요. 두 가지. 인감증명 일반은 용도란이 비어있는 용도란이 이게 비어있어 공란으로 돼 있어. 그래서 여기다 용도란에 뭐를 채워놓으면 되는 거예요. 매도용은 아예 매매일 때는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돼. 이때는 인감증명서 가운데 매수자 인적사항을 이 매수자의 성명과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매도인이 직접 써줘야 돼요. 직접 자표를 써줘야 돼요. 그래서 자표를 써주면 그대로 발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요건에서 매도용, 매매를 원인, 즉 등기 원인이 매매일 때는 매도용, 매매가 아니라면 매도용 필요가 없다는 거야. 증여라든가 교환은 매도용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용도란 매도용이라고 용도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매수자 인적사항을 쓴다 이런 말이 나와요. 오른쪽에 와보세요. 효과 255페이지에 효과 매도용의 경우는 용도 전용 문제, 즉 용도 전용이라는 것은 다른 목적을 쓸 수 있냐 이런 얘기야. 매도용은 원래 매수자 이외의자한테 못 쓴다는 의미에서는 용도 전용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팔았는데 매매로 팔았어. A가 B에게 매매했습니다. 그러면 의무자인 매도인이 인감증명 발급받을 때 인감증명 가운데 누구 이름이 들어가 있다고? 요 B의 이름이 다 들어가 있어. 매수인 이름. 그러니까 이건 B에게밖에 못 쓴다는 거예요. B가 또 전매하고 나 이렇게 등기해가 하려고 C한테 등기하려고 봤더니 이름이 B 앞으로 바뀌어버렸어. C한테 쓸 수가 있어 없어? 못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되는 걸 뭐라고 한다? 전용할 수 없다. 다른 용도 쓸 수 없다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이게. 요 의미가. 그런데 만약에 일반 인감증명서는 용도란이 비어있어. 비어있는데 여기다 가등기할 때 써라. 가등기용 이렇게 써줬더니 이걸 가져와서 저당권할 때 써버렸어. 저당권 설정할 때 이걸 냈다. 근저당 설정할 때 냈다. 이럴 수 있느냐 이런 얘기야. 될 수 있을까 안 될까? 예? 가등기용 딱 못 바꿔줬어. 그랬더니 갖다 딴 용도 써버렸어. 될까 안 될까? 이거는 허용된다. 등기관련 허용되게 돼 있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만 주의하면 돼요. 그래서 거기 보면 효과에서 매도용 이외의 인감증명서의 경우 용도란이 기재가 없어 무방하고 인감증명서상의 사용용도와 등기 목적이 다르더라도 무방하다. 괜찮다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가등기로 기재된 인감증명서를 근저당권 설정할 때 첨부해서도 괜찮다 이런 얘기. 알았죠? 매매가 아니 매도용이 아니라면 이건 매매가 아니라 여기 매도용이 아니면 일반 인감증명서는 뭐가 된다고? 용도를 전용할 수 있다. 다른 용 써도 된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알았죠? 요 정도만 알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기 심사나 이건 뭐 흐름을 얘기하는 건데 나중에 각하에 관련된 것만 두 가지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각하. 자, 이렇게 해서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를 내서 등기 신청하면 심사에서 형식적 심사하지만 이상이 없으면 등기해주고 이상이 있으면 등기 안 해줍니다. 그러면 등기 신청하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등기 신청했을 때 결과는 두 가지 나옵니다. 어떤 게 있을까? 등기 신청하면 결과 두 가지밖에 안 나와. 뭘까요? 아니 등기 신청했을 때 결과는 몇 가지가 있어? 두 가지지. 등기가 되든가 안 되든가. 아니 그 등기를 해주든가 누가 등기 신청했더니 등기를 해주든가 아니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해주는 건 문제 없는데 안 해주는 방법, 즉 등기가 안 되는 방법에도 또 두 가지가 있어. 안 되는 방법 두 가지가 뭐예요? 신청했더니 안 되는 방법 등기관이 아니죠. 이걸 뭐라고 한다? 각하. 또 신청이 하기 싫어. 냈다가 하고 싶지 않아. 그럼 뭐 어떻게 해? 난 이럴 때 뭐라고 한다? 취소. 그것보다 취하라고 그래. 취하. 자, 각하하거나 취하되면 등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각하는 누가 한다? 이거는 등기관이 등기를 거부한 처분이에요. 이건 누가 하는 거야? 신청인이 하기 싫어서 도로 철회하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어서 냈다가 돌려줘 하는 걸 뭐라고 한다? 취하. 나는 하고 싶어 죽겠는데 등기관이 안 해줘 하는 걸 뭐라고 한다? 각하. 이 두 가지 개념을 알아야 돼요. 취하는 등기를 철회하는 것이고 각하는 등기를 거부하는 등기관의 처분이에요. 그런데 각하는 사유가 딱 지었는데 사유가 29조에 가면 11가지로 딱
열거하고 있어. 그리고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29 제2호입니다.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즉 등기상이 아닌 거. 요거는 등기 규칙 52조에 가면 10가지가 또 있어. 10가지. 열거하고 있어. 그래서 시험이 제일 많이 나온 게 2호예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요거는 여러분 참고로 책에서는 어디를 체크하시냐면 자 260페이지 잠깐 보세요. 등기 신청이 각하. 누가 등기 안 해주는 거라고? 등기관이. 그래서 거기 보면 의의 동그라미 1번 보세요. 두 번째 줄에 신청이 각하란 등기 신청이 부적법하여 등기관이 등기부의 기록을 거부하는 결정을 각하라고 한다. 나오죠? 동그라미 2번에 보면 각하할 땐 이유를 기록한 결정의 형식으로 해요. 즉 각하했는데 왜 각하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등기관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서 각하. 이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유를 대라는 거예요. 어디 29제 열거된 11가지 중에 몇 호로 각하했느냐 이유를 대야 돼. 그리고 결정의 형식으로 각하 결정 이렇게 내려줘야 돼요. 그러면 구체적인 각하 사유가 밑에 구체적 사유가 동그라미 1번부터 12번까지 동그라미가 있어요. 그 중에 거기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별표 한 3개 해놓으세요. 요 내용이 거기 기억부터 쓴 게 이거예요. 이게 규칙 52조 10가지 나 이런 걸 지금 읽은 거예요. 그냥 조문 내용대로. 첫째가 뭐 등기 능력 없는 물건이다. 또는 등기 능력 없는 권리다. 예를 들어 유치권 등기 해주세요. 그럼 그 등기 못 해주는 거예요. 등기사항이 아니니까. 그 다음 법령 근거 없는 특약사항을 가지고 등기해달라고 했다든가 아파트를 사고 파는데 대지권을 싣고 건물만 산다고 하든가 농지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한다든가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양도 한다든가 지분만 보증등기 한다든가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다 29조 제2호 위반인데 이거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전부 다 곤란할 정도 실력이 있어야 돼. 시험장에 들어가려면. 근데 취하는 참고로 취하는 신청을 철회하는 거라 했지. 철회. 이건 여러분 258페이지 보세요. 신청인 이걸 등기 신청을 철회. 등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취하는 중요한 것은 아무 때나 하면 안 돼. 아무 때나. 시기가 있어. 예를 들어서 밥상 갖다 줘 등기한테 밥 좀 드세요라고 밥상을 뒤밀었어. 등기 알았습니다. 먹겠습니다 하고 밥 먹었어요. 다 먹고 숟가락 놓고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토해내. 그럼 토해낼까 안 낼까? 안 하지? 그러니까 취하를 하려면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등기 다 끝내놨는데 밥 먹고 났더니 이제 취하 할 수가 없어. 이미 끝났기 때문에. 이런 얘기입니다. 취하는 시기상 제한이 있다는 거야. 그런 것 몇 개 알아두면 돼요. 그래서 거의 취하는 등기 신청을 처리하는 행위다. 의의 첫 번째 맨 윗줄에 나와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취하 시점 거기만 좀 밑줄 쳐놓으세요. 취하 시점 각하되기 전까지만 가능해. 각하되기 전까지. 그리고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예를 들어 등기관이 밥상 보니까 반찬이 안 들어왔네 하면서 걷어찼어. 내놨는데 가져가겠습니다. 의무가 있어 없어?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이해를 못하고 있어. 등기관이 밥상 갖다 먹으세요 드세요 했더니 등기관이 반찬도 안 맞네 집어 던졌어. 그랬더니 밥상 가져간 사람이 밥상 가져갈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 각하해보면 끝난 거야. 각하해보면 등기 안 되는데 그러니까 각하하기 전까지만 취해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등기관이 밥 다 먹고 나서 숟가락 놓고 앉아있어. 아이고 잘 먹었네 하면서 끝나는데 토해놔. 그럼 토해놓을까 안 해놓을까? 그게 뭐야? 마치기 전까지만 가능하다는 거야.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각하하기 전까지만 취하는 거지 아무 때나 못해요. 이런 내용이다 하는 거예요. 취하는 처리하는 건데 누가 한다? 신청한 사람이. 각하는 누가 하는 거다? 등기관이. 이건 규정이 29조에 11가지 열거하고 있고 자 11가지 중에서 규칙 52조에 나온 10가지 요게 제2호를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시험에 해마다 나와. 일단 이렇게 알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각하 사유가 이제 거기 쭉 언급되어 있는데 그 나머지 3호부터는 262페이지에 나와 있지만 쭉 11번 11호까지 쭉 있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면 돼.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3번에 각하사를 간과하고 시행 등기 효력 요거는 알아둬야 돼요. 각하사유 간과. 요 각하사유가 있는데 간과한다는 게 뭐야? 각하사유가 11가지 있는데 이거를 간과. 잘못 봤어요. 그리고 등기를 해줬어. 등기 실행했어. 그럼 이 등기는 효력이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야. 원래 각하사유 있으면 등기하면 안 돼요. 이게
근데 간과란 건 잘못 봤다는 거예요. 그냥 건너먹었다. 이럴 때 이 등기 효력은 두 가지 나눠져. 이게 29조 각각 사유 중에서 1호, 2호 두 가지. 이건 절대적 사유입니다. 1호가 관할 위반. 등기소를 잘못 찾아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천안등기소로 갈 걸 세종등기소로 왔어. 그럼 뭐예요? 각하돼야지. 근데 세종등기소에서 해줬다. 그럼 이건 등기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어려우면 옆집 아저씨가 밤에 술 먹고 우리 집 들어왔어요. 문 열어줬어. 우리 집 아저씨가 됐느냐? 안 된 거야. 즉 집을 잘못 찾아간 거예요. 등기소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래 열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문 앞에서 쫓아내야 돼. 잘못 왔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받아줬어. 그때 효력이 있느냐?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관할 위반이고 이유가 뭐라고? 등기할 것이 아닌 때. 이 두 가지는 간과해서 등기해 주더라도 어떻다? 당연무효야. 효력이 없어. 당연무효이므로 등기관이 일정 절차를 통해서 직권 후 등기를 다 말소해버려요. 직권 말소. 그리고 이해관계에는 말소해 주세요 라고 이의신청 가능해. 이의신청 말소해달라. 1호 2호. 근데 쉴 때 어디서 졸음이 오는 거 보니까 피곤하시죠? 아침부터 와서 딱딱한 등기를 공부하려니까 특히 처음 오신 분들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데 열심히 떠들고 있구나 하면서 이제 다 쳐다보고 있죠. 자, 여기 3호 이하, 3호 이하. 즉 11가지 중에서 이거 3호 이하 9가지는 3호 이하는 이거는 등기돼 버리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실체관계와 맞으면 하자가 치유돼. 실체관계와 부합을 하면 맞으면 다시 유효가 돼 버려 이건. 근데 실체관계가 맞지 않으면 효력이 없어요. 그렇다고 직권말소는 안 해요 여기는. 당연무효도 아니고. 그래서 3호 이하 예를 들어서 인감증명 유효기간 지난 걸 넣는데 등간이 그걸 잘못 보고 등기해줬어. 실체관계 맞아. 그럼 효력이 있어.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등기소를 잘못 찾아갔거나 뭐 유치권 등기 해달라고 했더니만 등기관이 전날 술 먹고 미친 듯하고 유치권 등기부에 써놨어. 효력이 있다 없다? 아무 효력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 직권 말소 때 이해관계는 이런 등기 왜 했냐고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호, 2호 위반은 당연무효 직권말소 이의신청 대상이 된다. 3호 이하는 실체관계가 부합하면 유효다. 이렇게 정리해 주면 돼요. 이 내용이 여러분 책에서 보니까 263페이지 간과관 효력에 대해서 거기 도표로 정리해 놓은 겁니다. 맨 위에 보이시죠? 이런 내용을 정리해 준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조금 쉬었다가 나머지 오늘 제가 두 가지 강론 중에서는 두 가지 정도 해줄 거예요. 여기 가등기 문제하고 소유권 보존등기 문제.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